안녕하세요. 언페이드입니다. 자, 오늘 얘기해 볼 주제는 한 달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태양광 가격이 1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 그래서 설비 대출금 이자도 안 나온다. 아하. 신재생 에너지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의 가격이 1년 만에 반토막이 나서 지금 이자도 안 나올 정도로 어렵다는 건데, 정부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한번 속사정이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태양의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그걸 팔아서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돈이 될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MP라는 게 있어요. 개통 한계 가격이란 뜻인데 이건 어려우니까 집어치우고, SMP가 뭐냐? 제가 석탄 화력 발전 있죠? 전기를 만들었어요. 자, 이 전기를 만들었는데 이 전기를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전기를 한국전력이죠. 한전에다가 판매를 합니다. 만약에 석탄으로 전기 100kW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1kW당 얼마를 받아야 될지 가격이 있어야겠죠. 요때 받는 1kW당 가격이 바로 SMP입니다. 한국전력이 발전 사업자죠. 제가 석탄으로 전기를 만드는 발전 사업자예요. 발전 사업자로부터 살 때 받는 전기 가격입니다. 지급하는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석탄으로 제가 연간 100kW 발전을 합니다. 근데 SMP가 100원이에요. SMP는 1kW당 가격이 매겨집니다. 그러면 1kW당 100원이란 거죠. 그러면서 제가 연간 발전량이 100kW예요. 그러면 연간 수익은 SMP 1kW 가격에다가 100kW 연간 발전량을 곱해주면 연간 수익 10,000원이 나옵니다. 간단하죠? 두 번째 있어요. 또 요것도 조금 어렵긴 한데 제가 한번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REC라는 게 있습니다. 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예요. 참 발음이 참 좋죠. 여튼 신재생 에너지는 뭔지 아시겠죠?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뜻합니다. 공급 인증서, 공급은 모르겠고 신재생 공급 인증서? 뭔가를 인증해 주는 거구나.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만든 전기에 대한 인증서입니다. 태양광이나 풍력을 이용해서 만든 전기에 대한 인증서예요. 제가 만약 태양광 발전으로 전기를 100kW를 만들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인증서가 나오는 겁니다. 뭐 종이 쪼가리 같은 거겠죠. 그러나 이게 그냥 종이 쪼가리가 아닙니다. 이게 다 요거예요. 요게 어떻게 되는지는 나중에 나옵니다. 자, 요 REC 인증서에 대한 법적인 뒷받침 되는 게 RPS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똑같죠, 이거는? 의무 공급이란 겁니다. 뭐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되는 건갑다 라는 건데 제가 설명해 볼게요. RPS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공급 의무자에게 이러면 어려우니까 때려치우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석탄으로 500MW를 연간 발전하는 사업자입니다. 발전 사업자예요. 그런데 정부에서 법안을 만들어서 너희는 500MW 이상 발전 사업자니까 6%는 500MW에 대한 6%는 신재생 에너지로 전기를 만들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500MW 이상 사업자들은 일정 비율, 공급 의무 비율이라 해서 일정 비율을 신재생 에너지로 만들어야 됩니다. 20년 같은 경우는 전체 발전량의 6%를 신재생 에너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500MW에 대해서 6%면 30MW는 제가 신재생 에너지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기를.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연간으로 500MW 이상 발전 사업자는 발전량의 일정 비율, 2020년에 6%예요. 이를 신재생 에너지,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이런 걸로 전기를 생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30MW를 충족시켜야 돼요. 우리가 올해 6%니까.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냐?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미리 설치를 하는 거죠. 설치를 해서 이 30MW를 만들거나 또는 외부에서 REC를 사오면 됩니다. 제가 아까 REC는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 만든 전기에 대한 인증서라 했죠. 이게 이때 이제 돈이 되는 겁니다. 요 인증서를 받은 업체들로부터 REC 인증서를 사와서 이를 떼워야 됩니다. 메꾸는 거죠. 내가 이런 설비는 없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사오는 겁니다.
다른 업체한테. 여러분 탄소 배출권 아시죠? 이를 충족 못 시키면 탄소 배출권도 사고 팝니다.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요렇게 해서 개념은 끝나는데, 그러면 연간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은 매출은 어떻게 나오느냐? 아까 S&P 한전으로부터 1kW당 내가 받는 가격이 있죠. 그 S&P에다가 내가 연간 발전량 100kW면 100kW, 1MW면 1MW 해서 곱해줘서 요거에다가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에다가 발전량을 곱한 거를 더해주면 연간 태양광 발전 매출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석탄 사업자가 있다고 했죠. 석탄 사업자와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차이는 뭐냐? 당연히 차이가 있죠. 석탄을 떼서 이산화탄소가 막 발생하죠. 미세먼지 막 먹죠. 근데 태양광 발전은 신재생 에너지죠. 다르죠? 확실히 다르죠. 그래서 석탄은 S&P만 적용을 받습니다. S&P에다 발전량을 곱해 거에 대한 값이 매출액으로 나오는데, 태양광은 여기에다가 더해서 REC까지 더해서 매출액이 나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러면 RPS 제도로 조금 더 볼게요. RPS, 아까 전에 말씀드린 RPS 있죠. 500MW 이상 사업자, 거기에 일정 비율을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을 해야 된다. 요 500MW 이상 발전 사업자에 해당하는 업체들이 국내에 18개 업체가 있습니다. 한전에 자회사가 있습니다. 요렇게 6개 업체가 있고요. 공공기관은 2개 업체, 민간 발전 사업자는 요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 의무 비율, 내가 발전한 양의 몇 %를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해야 된다는 비율이 여기 매년 바뀌어요. 기존의 19년까지는 이 비율을 0.5%씩 높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19년에서 20년으로 넘어가는 20년부터는 이 비율을 1%로 높였어요. 이만큼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촉진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1%씩 6%, 7%, 8%, 9%, 10% 매년 이렇게 24년까지 1%씩 증가하게 됩니다.